금일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정책본부 최영욱 실장, 정승재 위원과 함께 상반기 등급평가 결과를 리뷰하겠습니다. 우선 올 초에는 내수 수출 경기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 압력이 높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신평의 2023년 상반기 신용등급 동향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본부 정승재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은 그 장기 등급의 업다운 레이셔인데 업다운 레이셔는 1배를 중심으로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1배보다 높으면 상향 기조 우위, 1배보다 낮으면 하향 기조 우위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상반기에는 신용등급 하락이 보다 우세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은 등급의 변동뿐만 아니라 아웃룩, 와치리스트 변동 등을 포함한 전체 동향입니다. 이에 대해 시계열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은 경기 저하 팬데믹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등급 하향 기조가 심화되어 업다운 레이셔는 1배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넘치는 유동성과 전 세계적으로 억눌려 있던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제조업 호황이 나타났고 이의 영향으로 등급 상향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오른쪽 부분은 업다운 레이셔를 최근 반기별로 나타낸 것인데 2022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는 인플레이 비등과 급격한 통화 긴축, 부동산 등 경기 저하 및 기업들의 조달 환경 악화가 반영돼서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업다운 레이셔가 1.0배 수준 정도를 나타냈는데 작년의 급격한 시장 경색 등으로 경기 저하의 영향이 선반영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등급 트렌드가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올해 상반기는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당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크게 비관했던 것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기업 실적이 일부 선방한 측면이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 엔데믹에 따른 실적 개선 등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등의 부진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당사 등급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반도체 비중은 낮은 반면 조선, 항공, 영화 상영관 등 우호적인 업종의 비중이 높은 측면도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업종별, 기업별로 긍정과 부정의 이슈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의 시계열로 트렌드를 살펴보면 레이팅 액션 레이트는 과거 두 자릿수를 기록한 사례도 있으나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하락하여 등급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급의 방향성은 장기간 하락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는 투기 등급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등급 하향세를 나타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부문과 금융 부문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은 이를테면 자동차 부품 업체와 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WB급 이하 투기 등급의 하향 조정이 수년간 강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였던 2021년, 2022년도에도 기업 부문 전체 업다운 레이셔가 1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은 투기 등급이 거의 없는 오른쪽에 표에 있는 금융산업과 차별화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동차 부품 등 투기 등급의 추가 등급 하락이 거의 없다 보니 이 영향으로 기업 부문 전체 레이셔가 다소 올라갔습니다. 금융 부분은 2022년 상반기까지 풍부한 유동성, 제2금융권의 자본 확충, 그리고 거의 전 섹터에 걸친 수익성 호조로 업다운 레이셔가 매우 높았으나 올해 상반기, 정확히 말하자면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가계대출 등의 자산 건전성, 유동성 부담이 커지면서 제2금융권 중심으로 하방 우위로 전환되었습니다. 등급 아웃룩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사 보유 장기 등급의 약 10% 남짓 정도의 안정적이 아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등급 아웃룩은
경기와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 크게 비관적이었던 지난 연말 연초 대비로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어들의 신용도에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고금리, 수출 경기 부진,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불리한 거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전환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호조, 배터리 소재 산업의 성장 같은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조선산업, 방위산업, 건설기계, 농기계 수출도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등급 아웃룩 분포에도 반영이 되어서 긍정적 아웃룩은 항공서비스, 카지노 호텔, 조선, 중공업, 배터리 소지업체 등에, 그리고 부정적 아웃룩은 이금융권, 건설, 석유화학 등에 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은 전 업종에 걸쳐서 그리고 개별 업체 펀더멘탈에 따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네, 경기 둔화 및 PF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신용 등급 하락이 우세하였지만 기업 부분의 경우 엔데믹 전환 업종,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의 아웃룩은 연초 대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어들의 신용 등급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상반기 등급 상승은 제한된 범위였습니다. 펀더멘털이 가시적으로 향상된 업체들, 우선 자동차 산업 관련 기아차와 같은 계열의 현대캐피탈이 있고,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성장세에 있는 렌터카 업체 등입니다. SK실트론, HMM, 호반산업은 근래 반도체, 해운, 건설 업황의 다운턴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를 극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내려간 업체는 좀 많은데 업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석유화학과 그 지주사, 디스플레이, 건설, 오프라인 유통, 캐피탈 업종 등입니다. 그 외에 KB 라이프 생명보험은 합병에 따른 신용도 조정이 있었고, JTBC는 개별적인 수익성 부진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웃룩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된 경우인데요. 역시 항공, 카지노, 영화관 등 엔데믹 관련, 그리고 조선업, 수출 경쟁력이 제고된 건설기계, 농기계 등 중공업, 그리고 그 지주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HD 현대 계열사가 많았고, 수익성이 호조를 보인 일부 정유업체, LNG 발전업체도 있었습니다. 반면 금융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웃룩이 하락한 업체는 우선 금융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중심이고요. 또한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들이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수익성이 부진하거나 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인 경우입니다. 현재 등급 아웃룩이 긍정적인 이슈어들인데 대부분 앞에서 언급되었던 업종들 또는 업체들과 중복됩니다. 하단 몇 개의 금융사들은 작년 상반기에 후실적을 반영해서 긍정적 아웃룩이 부여된 후 이번 정기평가 때 그대로 유지된 업체들입니다. 현재 등급 아웃룩이 부정적인 이슈어들이고 역시 대부분 앞에서 언급됐던 업종들인데, 롯데하이마트,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하단의 다수의 금융사들은 기존의 부정적 아웃룩이 금번 정기평가 때 그대로 유지된 건들입니다.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기업 부문에서 투기 등급 업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사는 또한 회사채 수익률과 당사 신용등급과의 차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최근 채권 시장과 갭이 발생하고 있는 이슈어들 현황입니다. 시장이나 발행 상황에 따라 플러스 갭도 있고 마이너스 갭도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JB금융지주와 삼척플루파워 회사채가 자본시장에서 당사 등급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이맘때는 한전채와 롯데케미칼 회사채가 플러스 갭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작년 4분기 금융시장 경색 당시에 여타 금융사들과 함께 갭이 크게 벌어진 바 있지만 현재는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회사들의 일부 자산 건전성 우려가 있긴 한데 아직 펀더멘탈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어 대비 외형이나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약하다 보니 시장에서 좀 저평가받는 느낌이 있는데요. 당사의 판단으로는 자본 안정성 지표도 우량하고 정부 지원 가능성도 유효합니다. 삼척 블루파워의 경우도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리금 상환 가능성 관점 및 크레딧 외에 석탄 발전 업체로서의 ESG 가치가 자본시장 안에서 좀 더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반기 등급 변동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후 발표에 이어질 산업별 하반기 전망에 앞서 거시 환경을 국내 상황부터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본부의 최영욱입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기는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엔데믹 효과로 민간 소비가 양호하지만 출과 기업 설비 투자가 워낙 크게 위축된 탓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가시적인 내림세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군업 물가 하락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엔데믹 또는 리오프닝 이후 소비의 주요 대상이 재화로부터 서비스로 이전하면서 가운데 그림, 글로벌 제조산업과 서비스업 간의 체감 경기가 크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과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가장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과 유로존은 급속한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최근 서비스 산업도 어느 정도 둔화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군 간의 차별화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연동하여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이 부진하고 반면에 국내 민간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생산은 양호하게 나타나는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기업들 간 신용등급 차별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대부분이 부진한 상황이고 중간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부동산 시장 및 건설 경기 역시 작년부터 침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상반기 이슈어들의 신용도 차별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고 당분간 기업 실적에 후행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진한 수출 경기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기가 2023년 상반기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 시장이 글로벌 매크로에 상당히 민감한 구조다 보니 글로벌 거시형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거시 환경에 대해 최근 어피니언 서베이 결과 리스크 요인들을 보면 6개월 전 대비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높은 근원 물가와 통화 긴축,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 그리고 가계 및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경제 전문가들의 걱정거리에 여전히 우상단을 차지하고 그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가 숨가쁘게 올라왔고 특히 영국과 ECB는 고질적인 인플레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인상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이고 국고채 금리는 최근 등락이 좀 심한데 3, 4월에 하향 안정세를 보이더니 지난 5월부터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근원 서비스 물가 하락이 더디고 경제 성장률이 의외로 양호하게 나타나는 데다 특히 최근에는 임금 상승발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어서 현재의 통화 긴축 상태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내년에 들어서야 일부 인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가 인상은 없겠지만 올해 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자, 왼쪽 그림의 파란색 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경기 선행 지표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언뜻 경기 바닥을 모색하는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JP모건 등 글로벌 IB들은 평균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완만하게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의 전망 대비로는 23년 글로벌 성장 전망치가 올라갔고
24년 전망치는 내려갔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경제가 연초에 크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올해 나름대로 선방했기 때문이고, 하지만 통화 긴축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면서 24년에는 성장세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글로벌 성장 전망치가 내려온 것은 주로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은 빠른 금리 인상과 높은 근원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용과 소비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경기 저점이 뒤로 미뤄진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수출이 크게 부진해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3년 전망치가 상당폭 낮아진 대신에 24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IB들의 상당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및 소비 대국인 미국의 경기 저점이 올해 말부터 내년 1, 4분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면 이 타이밍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앞서서 저점을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길이이고, 이것은 결국 지난 15개월 정도 전 세계에 누적된 통화 긴축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림처럼 미국과 글로벌의 경기 침체가 얕고 짧게, 즉 마일드 리세션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주요 경제 전문가들의 종론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 한국은행의 단기 전망을 보면 올해 국내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개선되는데 기존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회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동안은 민간 소비가 버팀목이었고 앞으로는 주로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당분간 부진한 상태를 이어갈 것이고, 엔데믹으로 증가했던 민간 소비도 앞으로는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크레딧 시장을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최근에 국내 A급 이하 회사채 발행과 한전채 발행 규모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그림 보시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비등했던 작년 4분기 대비 스프레드가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상반기, 중반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A급 이하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자금시장 경색 국면이 크게 해소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올해 1월 이후 AA급과 A급 간 스프레드 갭이 크게 벌어졌고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무디스의 글로벌 회사채 보도율 전망은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금리는 높고 경기는 둔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투기 등급 채권 연간 보도율은 낮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9% 수준이고요. 향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검은색 선인데 내년 3월경에는 투기 등급 연간 보도율이 장기 40년 정도의 역사적 평균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초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디스 역시 다수의 IB들처럼 대체로 경기 연착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채권도 지금보다 크레딧 스프레드나 발행 여건 등에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더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빨간색 선은 글로벌 경기 경착륙과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하는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부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부문 발표를 마치고 다음 세션에서는 기업부문 전망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 부문 전망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PF 리스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SVB 등 은행 위기 등이 부각되다 보니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접수된 질문인데요.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이 있다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금리 취약 부문의 부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비우량 기업 부채,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사무대출 시장의 숨겨진 레버리지, 또는 취약신흥국의 외화 부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개연성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하나로 한동안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임대 수익이 감소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주택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관련 대출이나 CMBS 발행 시장은 위축되고 조달 비용은 상승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 보시면 올해 초에 비우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와 CMBS 신용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에 최근까지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의 거시 환경이나 팬데믹 이후 근무 형태 변화를 생각하면 공실률 상승이나 오피스 부동산 가치 하락 문제는 단기 해소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린 곳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고 관련 모기지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리파이낸싱 부담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연체 및 디폴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뱅크런, CMBS 부실화, 부동산 펀드 대량 환매 위험 등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아직은 공실률 문제가 오피스 빌딩에 국한되고 있고 산업용 물류 창고나 다세대 아파트와 같은 다른 상업용 부동산의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 또는 오피스 모기지는 주택시장보다 규모가 크게 작고 전체 상업용 부동산 안에서의 비중도 19%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 규제가 강화되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적인 LTV나 DSCR이 현재 역사적 평균 대비로도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화 우려로 계속 노이즈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으나 금융 또는 경제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